전통 판소리와 창작 판소리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은 판소리 서사의 새로움을 꼽을 수 있는데요. 창작 판소리는 근현대를 반영한 서사로 현재 이야기, 또 현대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판소리가 과거의 산물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창작 판소리는 다채로운 변주로 시대를 관통하는 힙한 장르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입문 클래스 시즌 3 왕기성 명창의 판소리 클래스. 오늘은 틀을 깨는 창작 판소리, 판을 깨다 창작 판소리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은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시즌 3 왕기성 명창의 판소리 클래스. 40여 년 소리꾼의 길을 걸어온 시대의 명창 왕기성 명창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꾼 왕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벌써 저희가 6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볼까요? 오늘은 새로운 판소리, 네. 창작 판소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창작 판소리는 또 우리 명창님의 사실 주 무기 또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열심히 후학들을 하고 또 있습니다. 길러냈고 네. 번뜩이 있는 아이디어로 기성 가수들과 판소리 무대도 많이 만들어냈고 네. 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소리 5마당을 전통 판소리라고 한다면 창작 판소리는 무엇을 말하는지도 궁금해요. 네. 정의부터 내려주시면 어떨까요? 창작 판소리는 그야말로 새로 창작된 소리죠. 20세기 들어서 이전 판소리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사설을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소리가 바로 창작 판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창작 판소리라는 것도 누군가는 처음 만든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또 작품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또 궁금해졌어요. 처음 시도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아주 조선 말 아주 대명창이셨던 김창완 명창이 예. 1904년에 만든 최병두 타령을 창작 판소리의 시초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일제 강점기에 정정열 선생님이 만든 수경낭자전 그리고 옥루몽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박동실 명창이 만든 열사가 이 열사가 중에는 이준 열사, 안중근 열사, 윤봉길 열사, 유관순 열사가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창작 판소리는 확실히 그 시대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네. 자, 창작 판소리는 1904년에 시작이 됐고요. 말씀하신 작품 중에 열사가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창작 판소리 열사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 이후에 나라 잃은 서름을 달래기 위해서 또 많은 우리 예국지사들이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분들의 활동상을 소리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애국, 애족 이런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리가 바로 열사가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초창기 창작 판소리 중에 열사가를 한 대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소리꾼의 소리로 만나볼까요? 네, 우리 이성근 명창, 전주에서 활동하셨죠. 네. 이성근 명창의 이준 열사가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준 열사가 이성근 명창의 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성근 명창의 소리로 창작 판소리 이준 열사가 듣고 왔습니다. 창작 판소리 열사가의 의의는 과연 무엇일까? 아무래도 초창기 창작 판소리여서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우리 명창님께서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우리 전통 판소리 예. 다섯 바탕, 이 다섯 바탕이 원체 내용도 그렇고 정말 음악적으로도 완벽하게 만들어진 작품이다 보니까 탄탄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새로운 판소리가 만들어지면서 아무래도 전통 판소리 다섯 바탕의 틀거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 내용 자체가 사실은 좀 많이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내용이고 예. 또 극적으로 부족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죠. 예. 다섯 바탕에 비해서. 맞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초창기 창작 판소리가 다소 좀 쉽게 접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창작 판소리라는 것을 시도했다라는 것에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장르를 새로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네. 창작 판소리가 생겨난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음악은 사실은 시대에 맞는 음악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맞는 내용의 소리가 절실하게 요구가 됐고 네. 또 따라서 다양한 내용의 소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병두 타령으로 시작된 창작 판소리 계보는 어떻게 이어졌을까도 궁금해졌어요. 아까 앞에서 뭐 언급을 드렸다시피 네. 쭉 계보 초창기 최초에는 최병두 타령을 예. 통해서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동실 명창이 조금 전에 들었던 열사가 예. 열사가를 만들으셨고 그 열사가를 이성근 명창이 이어받아서 예. 부르게 됐고 네네. 또 1970년대는 박동진 명창 선생님이 예. 말하자면 예수가 그 종교 그렇죠. 기독교 예수를 말씀하시는 예, 성경 건가요? 얘기를 네. 또 판소리로 만들어서 부르셨고요. 와, 진짜 동서양의 화합이네요.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이순신가 등이 어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진택 선생의 소리 내력, 네. 뭐 똥바다, 오적, 뭐 백범 김구, 녹두장군 전봉준. 아, 전봉준가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 저도 같이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방금 그 언급하신 창작 판소리 굵직한 계보의 특징이라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예. 역사적인 인물들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사회의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풍자하는 그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작 판소리 한 대목을 더 들어볼까요?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네, 임진택 선생님이 부른 똥바다라는 창작 판소리를 들어보실 텐데요. 제목이 굉장히 화끈한데요. 네, 화끈하죠. 어떤 내용이죠? 네, 이 내용은 사실은 김지아 시인의 네. 담시 분시무로 라고 하는 그것을 1985년에 우리 임진택 선생님께서 곡을 붙여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당시는 뭐 80년대 아시다시피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거세게 그렇죠. 일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서슬퍼런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민감한 사회 그 정치적 문제를 아주 정면으로 다루어가지고 예.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와. 작품입니다. 아니, 엄청난 용기네요, 진짜. 아이, 그러면요. 그때는 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예. 막 쫓겨다니면서 했고 그다음에 뭐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와. 공연을 하고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명창님, 네. 사실 뭐 판소리 다섯 마당도 그 시대의 권력자를 풍자하고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어떤 사회 현상들, 부조리한 사회 현상들을 또 풍자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매력이거든요. 네, 소리와 예술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창작 판소리 임진택 명창의 똥바다 한 대목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옛부터 일의 길을
갈 가진 놈 갈로 망하고 돈 가진 놈 돈으로 망해. 삼라만상 인간 백사가 모두 다 자업자득. 힘꼴 센 놈 힘만 믿고 저 혼자 날치다가 임자 만나 복사. 나무 잘 타는 놈 나무에서 떨어지고 산 잘 타는 놈 벼랑에서 미끈. 헤엄 잘 치는 놈 쥐올라서 익사. 벽돌 쌓기 미친 놈은 벽돌 와그르르. 입산 놈 구설수 글 못난 놈 필화. 대모잘 허는 놈 관제수가 활짝. 백잘 쓰는 놈 줄 잘 타는 놈 때 잘 짚는 놈 물 잘 보는 놈. 이런 솜씨 저런 기술 아차 한 번 실수하면 모두 다 처잡아 먹는 체조로다. 영악은 놈일수록 지 무덤 지가 판단 말이 이를 두고 이름이라. 어하 세상 사람들아 이제부터 내가 별별 기기 묘묘한 얘기 하나 할 터이니 우는 부럽 뜨고 두기 쫑긋 세우고 말대꾸도 허여보고 좋다. 잘한다. 주임새도 넣어가며 거드렁거리고 놀아. 네, 임진택 명창의 똥바다를 듣고 왔습니다. 창작 판소리와 시초와 계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창작 판소리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전통 판소리 다섯 바탕에서 네. 벗어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대에 맞는 예. 관심사 그리고 세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소리로 만들어서 어찌 보면 판소리의 관심도도 좀 넓히고 예. 또 그 소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시대성을 알리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구성적으로 살펴보면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 이런 것들도 창작 판소리고 그렇습니다. 그게 창작 판소리도 멋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통 판소리와 창작 판소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명창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전통 판소리 다섯 바탕은 예. 뭐 소리이기 이전에 이미 소설로도 우리 그렇죠. 고전 소설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들도 다 내용을 깨고 있을 정도지요. 예. 그런데 이제 창작 판소리의 내용은 비교적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통 판소리는 약간 한문투의 글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고사성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내용은 알고 있는데 막상 소리를 들으면은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통 판소리는 매니아층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 창작 판소리는 내용들이 쉬워요. 다 아는 내용이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통 전통 판소리가 그 소설에 의해서 근거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창작 판소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소리로 만들어서 부르게 되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쉽고 공감할 수 있는 예. 공감대가 더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창작 판소리 한 곡을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판소리 준비가 돼 있을까요? 제가 부른 노래인데요. 예. 논개가입니다. 네. 이 논개가는 네. 사실은 논개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 생전에 있었던 일들을 예. 역사적인 사실 굉장히 길잖아요. 맞습니다. 진주 남강에서 외적에 목을 안고 떨어질 때까지 남강물에. 근데 사실은 맨 처음 안숙선 선생님이 작창을 하셨고 제가 이제 사설을 좀 정리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음반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렇군요. 한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소한 데다가 너무 분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불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개를 좀 더 쉽게 네네. 논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짧고 쉽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로 논개 선양의 요청으로 인해서 제가 그냥 한 6분에서 7분 정도 되나요? 뭐 6분 예. 그 짧은 단가로 네네. 그래서 논개의 생애를 예. 제가 소리로 만든 창작 판소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한번 저희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어와여러 번님네들 논개라고 아시지요. 임진왜란 진주성 전투에서 외놈 장수목을 끌어안고 남강물로 뛰어든 흐르운 여인 붉은 꽃이 떨어진 지 오랜 세월 흘렀건만 아무리 세월이 가고 시절이 변한다 해도 어찌 잊을 수 있으리요. 죽지 않는 사랑 세대여 우리들 가슴 속에 날아드네. 부르면 백성이 전송이 꽃으로 아름답게 피어나는 민족의 꽃 논개여 꽃 피우고 열매 맺어 향기로이 좋은 날 그대 사모하는 마음 아름다운 비단이 되어 꽃이름 부르듯 그대 이름 불러보네. 준봉주 가림없이 우리 함께 모두 모여 그리운 배패를 띄워 그대를 찾아간다네. 사모의 정냇물이 되고 그리움의 정강물이 되어 마침내 큰 바다 폭판으로 도도히 흘러드네. 그대여 들리는가 우리가 부르는 사랑 노래 그대여 보이는가 수순발리 우리가 맺은 마음의 끈 세월은 향방 모르게 흘러 그대와 우리 사이인 500년 세월 그대 얼굴 못
빼어도 그대 목청 우리의 가슴에 징 소리로 남아있고 그대의 한 맺힌 충정 우리 소리로 남아있네. 한 번 부르면 애인이 되고 두 번 부르면 결례가 되는 이름 내 아래로 들으며 창수, 함양, 진주, 산청, 화순 길고 긴 남도 500리 오늘은 우리 모두 한 마음 되어 산길 물길 가리해. 왕기수 명창의 창작 판소리 논개가 듣고 왔습니다. 창작 판소리를 쭉 만나보고 있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전통만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전통 판소리를 잇는 창작 판소리의 판이 더 커져야 하는 게 어쩌면 시대적 요구가 아닐까도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창작 판소리의 의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명창님께서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음악은 자고로 네. 그 시대성을 담아내야 살아있는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전통 판소리를 기본으로 하되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 시대에 맞는 다양한 소리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창작 판소리라고 해서 다 성공을 하고 그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예. 그래도 다양한 판소리가 만들어지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아느냐라는 얘기가 있듯이 예. 이 중에 정말 명곡이 나와서 앞으로도 뭐 100년, 200년 아니면 수백 년 뒤에도 불려질 창작 판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창작 판소리 한 대목을 더 들어보겠는데요. 우리 왕기성 명창님께서 추천해 주신다면요. 네, 이 제목이 참 거시기입니다. 네, 아, 그래요? 남상일 명창의 예. 거시기가 아, 거시기가요. 예, 거시기가입니다. 재밌다.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남상일 명창 참 이런 유쾌한 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남상일 명창의 거시기가는 잠시 뒤에 저희가 끝곡으로 듣는 것으로 하고 네. 자, 이것으로 전주대학교 한국고등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시즌3 왕기성 명창의 판소리 클래스입니다. 제6강 틀을 깨는 창작 판소리 판을 깨다. 판소리의 판을 깬 창작 판소리의 이야기를 만나봤는데요. 지금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수군가 예능 보유자 왕기성 명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